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뭐 재사용 가능 천자침 타투니들 요 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올해 2월에 재평가 계획이 공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뭐 품목은 재사용 가능 천자침 1등급 1개 품목 384개 제품으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재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공고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공고 고시가 있는데 이제 공고는 이제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에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구 사무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3조 3호에서 일단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 연도 표시 1년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규정이 이제 현행 행정 업무 효율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해당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말 그대로 공고는 이제 그냥 알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뭐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네. 이제 고시는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시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공고는 단순히 일정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는 법적 근거 유무와 알려지는 내용의 성격, 알리려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1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재사용 천자침 재평가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이고요. 그래서 본 고시에 따르면 1개 품목 그러니까 1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재사용 가능 천자침 요거 1등급입니다. 일회용 천자침 위호 가스멸균 하든지 뭐 고압 증기 가스멸균 하든지 이런 일회용 천자침은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현재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시가처에서 2등급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불과 5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청회도 하고 하다가 이제 너무 2등급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득권 침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지니 이제 작년에 이제 재평가 계획을 한다고 뜬 거죠. 재평가 계획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약처 고시 2024-6호에 보면 재평가 계획이 있고 이건 시약처장이 국민위해를 고려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됩니다. 네. 요즘 문신 관련해서 뭐 문신용 염료도 식약처로 식약처로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제 이관이 되고 재사용가능 천자침 1등급도 이제 뭐 최표시 침으로 해서 2등급화 시키겠다. 1등급을 재사용을 아예 없애고 그냥 2등급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진행 중인 그건데 근데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식약처에서는 국민 보건을 생각해서 그러면 재사용 가능 천자침 요거를 재평가 계획을 다시 하겠다. 재사용이라니까는 1등급 업체들이 얼마나 재사용해도 되는 재사용 기준은 무엇인지 멸균 밸리데이션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재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으니까. 네. 고시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식약처장이 국민위해를 우려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재사용 가능 천자침 1개 품목의 384개 제품을 고시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부침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제출 자료는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에 있고요. 신청서는 어렵진 않습니다. 재사용을 위한 재처리 과정, 재사용 횟수, 적절성 등에 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하라는 거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은 체외 표시 침으로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유효 가스 멸균을 하든 뭐 고압 증기 가스 멸균을 하든 그 돼 있는데 그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멸균 밸리데이션 하겠죠. 네, 하고 멸균 일지 작성하고 그걸 이제 포장하게 되면 포장 밸리데이션도 하겠죠. 세척은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기 때문에 사용 전 멸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재사용할 때 세척을 하게 돼 있고 다시 소독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게 돼 있는 게 맞아요. 맞기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1등급 업체분들이 영세한 업체이거나 아니면 타투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하긴 힘들어요. 뭐 사실 GLP 시험만 하고 용출물 시험만 해도 뭐 거의 한 1,500, 1,800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GMP 심사비 뭐 500, 450만 원에 뭐 기술문서 심사비 150만 원에 GMP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 한다고 하면 국내 식약처 뭐
뭐 KTL이든 KCL이든 뭐 GMP 심사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체류비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고, 중국 업체들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업체들은 FDA CE를 보고 하기 때문에 ISO 13485나 뭐 이런 걸 다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멸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GMP 현황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도 국내만 위해서 보는 중국 업체들도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시설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하는 건데, 1등급 업체들이 이제 이 384개 제품 업체들이 어쨌든 7월 1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밸리데이션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24년 10월 달에 1등급 신고를 했으면 2024년 10월 달에 한 밸리데이션 자료들, 멸균한 자료들, 뭐 이런 뭐 세척 밸리데이션 한 자료들 제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품질 매뉴얼도 해야 되는 거죠. 1등급은 GMP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 일반 값이 나오면 그에 관련된 절차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생략이 되는 거고, 1등급의 하나에서는 수출이랑. 예. 어쨌든 그러면은 그 의료기기 식약처에서는 어쨌든 1등급도 하게 돼 있으니 그러면 너네가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적절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 평가해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평가과에서 일단 보고 뭐 이 밸리데이션도 유효하다 하면 내가 계속 연장을 해주겠다. 근데 안 되면 너희는 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부적합으로 돼서 뭐 치아를 이제 부적합이 되는 거죠. 차이는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치아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치아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자진 치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신고 때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데, 지금 재평가 실시 공고에 대해서 384개 제품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공고상에는. 근데 신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신규 신청 못 받아준대요.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왜요? 이러니까 이거 지금 384개 제품 재평가 계획 중에 있는데 신고도, 최초 신고도 요거 근거해서 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근거가 어딨나요? 그러니까 그 식약처 의료기기 평가과 담당 주무관이 승인 내준 것만 신고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왜 이게 최초 신고는 대상 품목이 아닌데 왜 하게 돼 있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연역을 얘기를 하세요. 저도 연역을 알아요. 이게 왜 이래 되는 건지.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관련된 지침이나 법률이 어디 있냐는 거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에 보면 신의성취 원칙이나 일단 뭐 행정법 일반 원칙에 법률보 원칙이 있어요. 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거 재평가 실시 공고에는 1개 품목 384개 제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내용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384개 제품만 재평가하기로 해놓고는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다 요구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일단 담당 주무관님이나 그 식약처에서는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뭐 끝까지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식약처 주무관님은 안 된다. 우린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행정 절차법 한번 볼까요? 일단 행정 기본법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뭐 부단결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대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절차법을 볼까요? 제가 청구서를 못 보여드리는 게, 청구서는 어쨌든 그 개인정보랑 업체정보가 다 담겨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행정 뭐 제4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은 법령 해석 등 해석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받아졌을 때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소급하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법령의 해석,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였을 때 의료기기법상에 보면 의료기기법 15조에 보시면 사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의법 허가에 대한 그 재평가를 한다는 게 최초 신고예요. 저희 최초 신고. 예, 재평가는 허가받은 제품, 신고받은 제품에 대해 재평가를 한다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384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최초 신고에는 일단 우리 제품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불합리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일개 대상 품목 재사용가는 천자점 일개 품목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쉼표라고 찍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해석이 문헌적 이게 법령 해석을 보면 문헌적 해석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 일개 품목이란 재사용가는 천자치 품목을 의미하는 거고 그 품목에 속한 부침의 제 384개의 제품이 재평가 대상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님 또 일단은 그렇게 취지는 알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를 국민신문고에도 올렸고 행정심판 청구서도 청구는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접수는 된 상태예요. 제가 접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려처분을 하면 됩니다. 네, 근거를 명시해서. 근데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은 자진치하를 유도해요.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진치한 거는 근거를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또 이거 안 되는데 자진치하세요. 괜히 수수료 날리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선심 쓰는 척 하는 거죠. 이거 반려처분되면 수수료 날리는데 그냥 자진치하시면 수수료도 반환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저는 괜찮다고. 네. 그 85,000원 제가 내면 돼요. 네. 그 의뢰인 거 제가 내면 되는 거고 우리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반려처분 해달라고 했어요. 접수조차 안 하는 거죠.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는 이 업무를 왜 접수를 안 하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안전평가과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뭐냐? 의료기기 안전정보 그 식약처에서 그렇게 연락이 됐기 때문이다. 그 연락이 닿았던 그게 법규성이 있느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수수료 85,000원 품목 신고 수수료 날려야 되니까 근거를 대서 반려충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검토로 해주시고 접수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난 또 민원 넣겠다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법 15조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는 유선상으로 자진치하라는 거죠. 되게 선심 쓰는 척. 네, 저는 선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달라. 네,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식약처에다가 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고가 왜 어떤 의미냐. 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했고요. 이제 거부 처분이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집행정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하고 제조 계약을 해서 생산이 지금 들어가는 단계예요. 이제 포장지 라벨 이제 이게 나오면 포장지 라벨 표시 계제상만 넘기면 이제 인박스 아웃박스 다 돼서 넘어온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가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행정심판 청구 쟁점은 과연 이 공고가 의료기기법 제15조, 뭐 제5조, 6조 이렇게 제조업 허가, 수입업 허가에도 미칠 수 있냐는 거죠. 384개 업체로 한정해 놓고 신규 업체까지 하는 게 과연 아무리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이 재량권 행사가 위법이나 부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근거 없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우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분범이거든요. 공무원인 자가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안전정보원도
이게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피청구인도 대상자 적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또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공무수탁 사인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의뢰될 수 있는 분야예요. 네, 신분범이기 때문에 신분범의 공무원, 공무수탁 사인 또 그 위법한 행위를 할 때는 이게 법에 의율할 수 있다고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업체 대표님한테 여기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요거는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행정심판 또 이렇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리는 할 수 없으니 업체 명의로 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게 공무원분들이 맞죠. 당연히 이제 뭐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당연히 국민보건 의료기기법 자체가 입법 목적과 취지 자체가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해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생긴 거고 강제 규정입니다. 이게 뭐 네,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 규정이고 의료기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신 분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미국 FDA 사례를 해요. 그 입덧 치료제. 네, 그 EU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뭐 좋다좋댔는데 FDA 그 분이 막으셔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기형아 출산하도록 한 거죠. 그만큼 의료기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수적인 것들조차도 그렇다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까지 다 보수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1등급 의료기기 재사용가는 천자침은 계속 사용이 돼서 왔었고, 네. 그리고 지방법원 판례지만 그 미용 같은 경우는 반영구 화장은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볼 수 없다는 지방법원 판례도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재평가를 하려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적법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없는 걸 해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재평가 계획 실시 공고 계속 내면 돼요. 그 탈영범처럼 군대에서도 탈영하면 명령 위반 탈영으로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근무지 이탈 그거는 공소시효가 소멸되더라도 명령 위반죄로 계속 처벌되는 것처럼 만약에 시행청에서 그렇게 한다 치면 그냥 이렇게 계속 공고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업체대로 뭐 3년이면 3년 일반갑시처럼. 근데 없는 근거를 존재하는 근거지만 대상되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좀 약간 그렇다고 뭐 공무원분들을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없다면 막 의료기기 사고 정말 많이 터지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네,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관련해서 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